첫 번째 가볼까요? 자, 유방암 행사에서 몸매. 자, 오늘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 노래가 19금 연령 제한이 있는 노래라서 일단 비품을 중간에 좀 썼는데 어떤 논란입니까? 네,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내 패션 매거진의 주최로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한 자선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수 박재범 씨가 축하 무대에 목발을 짚고 올라 자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몸매를 열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 여성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또 풍만한 몸매에 좀 감탄하는 소위 19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랫말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특정 부위를 묘사하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된 건데요. 가슴 절제술을 한 환우들도 많은데 이 노래 가사가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행사의 취지와는 반대되지 않느냐. 무대를 기획한 주최 측, 또 이 곡을 선곡한 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님, 박재범 씨도 뭔가 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일단은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공연에서 끝나고 나머지 끝난 뒤에 이벤트 끝난 뒤에 공연이었고 본인이 무보수로 했던 점을 좀 참작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이날 행사에 뭐 박재범 씨 말고도 방탄소년단, 에스파, 하정우 배우, 이영애 배우 많이 스타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유방암 관련 행사면 그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노래도 문제지만 그런 내용도 거의 없고 핑크 리본이 유방암을 좀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인데 예. 그거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여기저기 한글 낙서입니다. 자,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민폐족들 첫 번째 사진 만나보시죠. 자, 바라만 봐도 마음이 청와되는 이곳은 일본 교토의 대표 명소인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입니다. 자, 그런데 대나무에 크게 적힌 형우 하트 수빈이 그 외 곳곳에 막 한글들 계속 나오는데 자, 바다 건너 일본 교토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을 이렇게 전파할 줄이야. 자, 최근에 일본 교토 다녀온 형우 수빈이 니들 정말 이따위로 할 거니? 참 부끄럽습니다. 일본 교토의 명소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에서 한국어로 쓰인 낙서가 여러 개 발견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텐류지 사원 북쪽 일대에 펼쳐진 산책로예요. 할리우드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 등장한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자, 그런데 이 일대 대나무 약 7,000그루가 있대요. 그런데 이 중에 350그루, 전체의 5% 정도죠. 이 5% 나무의 표면에서 날카로운 물체로 새겨진 낙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글로 새겨진 낙서가 상당히 좀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자 측에서는 대나무 표면에 생긴 흠집은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녹색 테이프를 붙여놨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언론에 따르면 교토시에서 이 낙서가 심한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의 나무를 벌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제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도착한 미국의 그랜드 캐년. 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위. 자, 이곳에도 흔적을 남긴 이가 또 있었으니 그 이름은 지헌. 잘 안 보이는데요. 저희가 아주 정말 눈이 빠져라 봤습니다. 지헌. 2025년 9월 10일 다녀감이라고 진짜 매지가이처럼 보시면은 저기 적혀 있어요. 자, 지난 9월 그랜드 캐년 갔다 온 지헌이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너. 자, 이게 그랜드 캐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바위에 새겨졌는데 글쎄요, 저게 확인이 보면 한글인 건 알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헌은 보이고요. 날짜가 보이는데 굳이 저것을 왜 새기는 건지, 한글이 자랑스러운 건지. 일단은 날카로운 물체로 바위에 새겼기 때문에 훼손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찍어왔는데 뭐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한글은 맞다, 중국말 아니다, 일본어 아니다, 창피하다라는 생각에 제보를 주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뻔뻔한 빌런들입니다. 자, 황당한 제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자, 무인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차단기 앞에 정차한 차량. 자, 바로 그때 여성이 차문을 턱 열더니 바로 그때 한 남성이 멋지게 등장. 오빠가 쏜다 카이. 오빠야밖에 없다. 인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나가라 하면 나가래. 에이? 자, 그렇게 차단기가 쓱 올라갔으나 미동도 하지 않는 여성의 차. 바로 그때 뒷차가 번쩍 신호를 주자 그제서야 서서히 출발, 그리고 러브버그 마냥 꼬리를 물고 빠져가는 남자차. 아이고 깍쟁이 같은 가스나야. 자, 제가 이곳이 부산이라서 좀 어설픈 흉내를 내봤는데 양 변호사님 참 할 말 하안입니다. 그러게요. 저기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무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주차장을 이용하고 차를 빼야 하는데 두 사람이 차단기 앞에 가서 갑자기 이제 여성이 차에서 내리고 남성이 뒤에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주차 비용을 대신 계산을 해줘요. 차단기로 올라가는데 두 차 다 움직이질 않고 있다가 신호를 받으면 출발을 해라 그래서 신호가 번쩍하고 나니까 앞차가 나가고 뒷차를 꼬리를 물어서 뒷차가 남성의 차량에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곧바로 이 주차장 측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차적 조회를 해서 연락을 했더니 또 죄송하다면서 바로 또 입금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제 한 차당 6,500원씩이었으니까 6,500원이지만 뭐 범죄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까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건으로 진행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러면 안 되잖아요. 경각심 차원에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 진짜 저러지 마세요, 진짜. 자,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골목길로 들어오는 화물차. 자, 잠시 후에 띠리리리리리. 자, 유턴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좁은 길 안에서 쉽지 않은 유턴. 자, 그러다 결국 쿵! 울타리와 쿵! 자, 그러나 차는 쿵 하고도 멈추지 않고 뒤늦게 뒤늦게 가게 주인이 나와보지만 네가 알아서 해, 나 간다 하면서 그냥 갑니다. 아, 대놓고 뺑소니를 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제보자가 운영하는 경북 성주 한 미용실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오후 5시경에 저 트럭이 아마 좁은 길을 왔다가 유턴해 가면서 운전을 잘못했는지 그 미용실에 울타리를 쿵 받았는데 그러면 사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럭은 슉 도망갔는데 쿵 소리 듣고 나와봤더니 주인이 벌써 차는 도망간 겁니다. 근데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괜찮을 텐데 괘씸하다면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해서 울타리를 부셨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를 해가지고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형법 366조에 재물손괴죄가 있어요. 요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니까 가신 분 연락을 하셔가지고 다시 와서 변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모니까 키워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미혼 여성입니다. 세 자매 중 둘째인 저는 막둥이인 막내 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큰언니가 결혼하고 저희 집과 가까이 살아서 어려서부터 바쁜 언니 대신 제가 조카들을 자주 돌봐왔는데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하교뿐 아니라 간식과 밥도 챙겨 먹이고 또 언니가 야근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엔 저희 집에서 재운 날도 많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넘게 조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세 자매가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직한 회사 출퇴근 시간이랑 우리 딸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안 맞아서 고민인데 이모님이라도 고용해야 하나? 아니 이게 그걸 뭘 고민하니? 하은이한테 맡겨. 하은 언니한테? 하은이 퇴근 시간도 빠르고 가깝게 살잖아. 우리 애들도 다 하은이가 키웠어. 아유 야 신경 쓰지 마. 이모잖아. 이모는 당연한 거지. 그런가? 하은 언니 그럼 부탁 좀 할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조카들이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언니가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는 이젠 동생네 조카까지 제가 계속 돌봐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사연자 둘째입니다. 뭐? 이모니까 당연해? 야,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조카들도 어쩌다 한 번 봐야 이쁜 거지. 내 새끼도 아닌데 키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네가 뭔데 내 의사도 안 묻고 셋째한테 애들을 맡기라 마라. 훈수야. 언니, 너 진짜 뻔뻔하다. 동그라미. 아, 예. 자, 하지만 다음 언니입니다. 어머머머, 얘 미쳤나? 야, 언니 너 치겠다 너? 야, 언젠 네 새끼 같다며? 은배 너무 좋아서 죽겠다며? 조카 없이 못 살겠다며? 그리고 내가 공짜로 맡겼어. 백도 주고 화장품도 주고. 야, 그리고 우리 중에 집에 있는 건 너잖아. 너밖에 없잖아. 이모가 돼갖고 그 정도도 못해, X.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조카가 귀엽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봐주는 건 내 의사에 따라서 봐주는 것인데 이 강요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선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지만은 당연한 것처럼 그걸 요구하는 것은 언니나 동생이 잘못했으니까 둘째 동생께서는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정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고의는 아닐 거예요. 악의는 아닐 거예요. 이 첫째 언니하고 막내가 둘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우애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예.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막 나가지만 당연한 게 어딨어요, 양 변호사님. 그렇죠. 그리고 정당한 전원 대가를 지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요. 세상에 자기 아이를 맡기는데 걱정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거 얻을 수 없는 신뢰인 겁니다.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그냥 악용을 한다라고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형제 자매 간일수록 오히려 더 깔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왠지 김한 아나운서는 저 나이 때 아이가 있다 보니까 더 좀 뭔가 절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JHK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께 이렇게 여의치 않게 부탁을 드려야 할 때도 너무 죄송스럽고 부모님들 걱정이 정말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럴 정도의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부탁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굉장히 같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배유리 님도 그렇고 부정정님께서도 그렇고 호의가 권리로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많은 분들 또 라볼꼬젤님 등을 비롯해서 설마 돈 안 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